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전 평생 모아온 퇴직금 1억을 들고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2년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퇴직했을 때 제 통장에는 퇴직금 1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97만 원. 그리고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죠. 은퇴 후 몇 년간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았으니까요. 퇴직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나이 들어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연금 받고 작은 일자리 하나 구해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로 다 나가니 딱히 여유가 없었어요. 아내도 당뇨가 있어서 약값이 매달 6만 원씩 나갔고요. 변화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오랜 친구 김영수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3년 전에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영수는 제가 기억하던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넘쳤고 옷차림도 세련됐죠. 정호야, 내가 태국에서 사는 거 SNS로 봤지? 천국이야, 천국. 월 100만 원이면 한국에서 300만 원 쓰는 것보다 더 호화롭게 살아. 집에 매일 마사지사가 와서 아내랑 같이 마사지 받고 매일 신선한 과일 사 먹고 골프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일주일에 2번은 치러 다녀. 영수의 말이 꼭 과장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넓은 방갈로에서 수영장이 있는 콘도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영수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타국에 가서 살아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병원은? 아프면 어떡해요? 당연한 걱정이었죠. 하지만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이 빠듯해지는 걸 느끼면서 아내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모두 독립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꼭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내놓고 퇴직금 중 1억 원을 가지고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하기로 한 거죠. 영수가 현지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미 많은 한국 은퇴자들이 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봄 저희 부부는 드디어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음은 설렘 반 불안 반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수가 마중 나와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미리 예약해둔 콘도미니엄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너희 집이야. 월세가 하나로 45만 원 정도인데 서울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최소 200만 원은 줘야 할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60제곱미터 약 18평 크기의 콘도였는데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신축 건물이었어요. 넓은 침실과 욕실, 깔끔한 주방과 거실이 있었고 발코니에서는 도이수텝 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서로 마주보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변두리 좁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정말 천국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영수의 안내로 치앙마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근처에 한인 마트가 있어서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었고 지역 시장에서는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살 수 있었죠. 망고 1kg이 하나로 2,000원, 파파야는 1,000원, 바나나 한 송이가 1,000원도 안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현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감이 왔습니다. 집세 45만 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포함한 관리비가 약 10만 원, 식비가 두 사람 합쳐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고 150만 원을 쓰면 정말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에게 큰 변화는 건강관리였습니다. 치앙마이는 공기가 좋고 날씨가 따뜻해서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콘도 수영장에서는 수영도 했고요.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니 아내의 당뇨 수치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럭셔리한 점은 서비스 가격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일주일에 2번 와서 집 청소를 해주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태국 전통 마사지는 1시간에 10,000원 정도였고 좀 고급진 마사지숍에 가도 2만 원이면 충분했죠.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영수는 저희를 한인 골프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생각도 못했던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치게 됐어요.
라운딩 비용이 캐디피 포함해서 6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골프 모임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저희처럼 한국에서 은퇴한 후 치앙마이로 이주한 60대 부부들이었습니다. 박 선생,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태국에 꽤 많아요. 한국에서는 연금 받아서는 살기 빠듯하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서는 연금으로도 중산층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윤 선생님의 말씀이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치앙마이에는 한국 은퇴자들이 많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빠듯한 노후를 피해 이곳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인회도 있고 한인교회와 성당도 있어서 커뮤니티 생활도 충분했습니다. 태국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 부부는 완전히 현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내는 한인회에서 하는 태국어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영수와 함께 매주 등산을 다녔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SNS로 현지 생활을 자랑하기도 했지요. 물론 SNS에는 좋은 면만 올렸습니다. 고생스러운 부분은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문제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태국의 은퇴 비자를 받으려면 태국 은행에 80만 바트 약 3천만 원을 예치해야 했고 매년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이민국에 출석해야 했죠.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점점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의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했지만 제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다행히 치앙마이에는 괜찮은 국제병원들이 있어서 치료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MRI 검사 한 번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통역이 필요해서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의료비는 생각보다 부담이 컸어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비록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지만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콘도 계약이 1년으로 만료되면서 집세가 10% 올랐고 한 번씩 한국에 다녀오는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1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체류 18개월 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 국제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의사 소견은 폐렴이었고 입원 치료가 필요했어요. 일주일간 입원했는데 비용이 3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이 있었지만 장기 체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아내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저희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태국 생활이 즐겁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끼게 됐죠.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 아프니까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여기 병원은 좋긴 한데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들면 고향에서 지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처럼 해외에서 노후를 보내는 한국인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큰 병이 생기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는 나가봐야 알게 되더군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예상과 달리 빠듯해지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해간 1억 중 이미 3천만 원 정도를 써버린 상태였어요. 물가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었고 한 번씩 사치를 부리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5년 안에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릴 것 같았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소통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저희는 기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가끔은 그냥 한국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웠습니다. 결국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노후에는 익숙한 환경과 의료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치앙마이에서의 삶이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구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세를 놓았던 저희 아파트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태국보다 훨씬 비쌌지만
국민연금과 작은 일자리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태국에서의 2년은 저희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 해외 이주가 장밋빛 환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언어, 문화, 의료, 비자, 심리적 안정감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한국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없다면 결국은 돈이 떨어질 테니까요. 지금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조금 더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치앙마이의 풍경과 저렴한 마사지, 맛있는 과일들이 그립지만 한국의 안정된 의료 시스템과 가족, 친구들 곁에서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용기가 부족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노후자금 1억 들고 동남아 이주, 저렴한 물가에 호화로운 생활 중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저렴한 물가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노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태국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정말 좋았던 것 하나는 매일 아침 마시던 태국 녹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고급 녹차인데 현지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녹차의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녹차가 그리워 인터넷으로 주문해 마시곤 합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치앙마이의 아침 풍경이 떠오르니까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지 재래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망고였습니다. 달콤한 태국 망고는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침마다 신선한 망고를 손질해서 먹던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가끔 수입 망고를 사서 먹지만 그때의 맛과 향을 완전히 재현하기는 어렵더군요. 태국 생활의 또 다른 매력은 일상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산을 바라보던 시간들, 저녁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일상. 그런 여유로움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여유로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공허함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쁘게 살았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감도 있었는데 너무 여유로운 생활은 때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운 점은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저희는 영어와 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깊은 교류를 하기 어려웠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태국으로의 이주는 실패했다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했으니까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이 방학 때 놀러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죠. 비록 태국에서처럼 매일 마사지를 받거나 골프를 치지는 못하지만 익숙한 환경에서 오는 안정감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노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은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이 편안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고향에서의 생활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제 경험이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 이주를 꿈꾸신다면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 그리고 단기 체류 경험을 통해 실제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황혼기 누구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감사함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해외에 나가보니 더 잘 알게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순간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국 시절 매일 아침 저희 부부는 치앙마이 현지 시장에서 산 망고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당 5,000원이 넘는 고급 망고를 현지에서는 1kg에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었어요.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의 신선한 망고는 그야말로 천국의 맛이었죠. 한 조각을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과즙과 향.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네요. 망고 과즙이 손가락에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호사였죠. 저녁에는 가끔 태국 전통 코코넛 카레를 즐겼습니다.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정통 태국 카레를 현지에서는 한 그릇에 3,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었어요. 진한 코코넛 향과 은은한 향신료, 그리고 매콤달콤한 풍미가 조화를 이룬 카레는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특히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 특유의 카레는 코코넛 밀크의 풍미가 더욱 진하게 느껴져서 자주 찾게 되더군요. 간혹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는 한인 마트에서 재료를 사와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이곤 했습니다. 한국 식재료는 비싼 편이었지만 고향의 맛을 그리워할 때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콘도에 퍼지면 이웃 태국인들이 가끔 무슨 냄새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태국에서의 또 다른 즐거움은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였습니다. 코끼리 공원 방문, 정글 트레킹, 쿠킹 클래스 등 관광객들이 비싼 돈을 주고 체험하는 활동들을 현지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내의 67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국에서 조촐하게 지났을 텐데 태국에서는 호텔 수영장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멋진 디너를 즐겼어요. 촛불이 켜진 케이크와 화려한 꽃다발 그리고 라이브 음악까지.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낼 호화로운 파티였지만 태국에서는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화로움 뒤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다행히 국제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응급실 이용료만 해도 한국의 몇 배에 달했어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인 부분도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들이 더욱 그리웠어요. 화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볼 수는 있었지만 직접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 느낀 거리의 장벽은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처음에는 태국의 여유로운 생활이 많이 그리웠어요. 좁아진 생활 공간과 높아진 물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편리한 대중교통, 발달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소통의 편안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치앙마이의 따뜻한 날씨와 풍요로운 자연이 그립지만 익숙한 환경에서 오는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지하철로 30분만 가면 아이들과 손주들을 만날 수 있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건강, 가족, 친구, 소속감, 의미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 이주가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정보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디서 어떻게 써 내려갈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그리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지금 가끔 그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곤 합니다. 어쩌면 그 인연의 경험은 저희 인생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태국에서처럼 매일 망고를 먹거나 마사지를 받지는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익숙한 문화와 언어가 주는 편안함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